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카페공중개사 임동상입니다. 무등일보고요.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9.13 비웃는 광주, 묻지마 청약 등 이상가열 부작용이 나왔다고 소식이 전하네요. 9월 13일 대책 1년 강주 아파트 시장 점검을 했는데 올해 평균 시장 경쟁률이 40.76이고요. 억대 분양권 프리미엄 세력이 원인이고 규제 없이 예비 투기 세력 과열 조장해가지고 공급 과잉에 거품 꺼지면 서민들 피해 정부 지자체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는 하듯 강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시아파트 선호 현상 때문에 이제 수천만 원짜리 억대 프리미엄을 노리는 묻지마 청약이 행행하고 있고요. 강주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1순위 청약 조건과 대출이 규제가 까다롭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부 서울에서 많이 좀 이렇게 투입됐다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15일 지역 부동산 업계약 한국감정원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주 지역 평균 경쟁률이 40대 1 정도 되고요.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시 44대 2의 두 번째로 높은 수치고요. 강주에서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하성동에 분양된 염주 더샤 센트럴파크가 1976세대인데 497가구 모집에 43,890명이 몰리면서 강주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 88대 1 정도 됐고요. 20가구 모집에는 13,585명 해서 679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강주의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화정 아이파크도 67대 1. 그 다음에 이제 무등산 자이 어울림이 어느 정도 또 청약 경쟁률을 나타낼지 관심을 또 보이고 있고요. 시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이 묻지마 청약 열풍과 예부 투기 세력으로 분양 시장이 과열로 부추기고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투자자들까지 향후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놓고 보자. 당첨만 되면 억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묻지마 청약이 강주 분양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이런 묻지마 청약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으면서 한 대학생이 당첨돼서 수천만 원 프리미엄을 청약에 공부를 못 포기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나 보네요.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청약 통장이 74만 5,858명에 달해요. 강주 인구가 145만 9,486명인 걸 감안하면 2명 중 1명 걸로 청약저축 통장이 다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72만 6,170명인데요. 1순위가 43만 1,000명 정도 되고요. 2순위가 29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강주 등을 지방으로 원정 투자하는 예비 투기 세력이 분양 과열 시장에 한몫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분양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파트를 사서 전매 차익만 보는 투기 심리가 너나없이 팽배해 있어 가장 큰 문제라며, 분양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적극적인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 자체가 이러니 답은 없어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주 아파트 공급 가입 분양가가 폭등 후 후세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장재성 강주시 시의원 주거정책 난맥상을 지적했는데, 강주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폭등하고 무분별한 건립에 후세들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는가 보네요.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5.3%, 강주가 105.3%고 전국 평균율보다 2%더 많다고 그러네요.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한 19만 채가 있는 것 같고, 심각한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매매 거래가 실종된 현상이 있다.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익 투기가 또 만든 재앙의 산물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언제부턴가 무승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강주시 전체가 아파트 수로 덮여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에 사신 분하고 저층에 사신 분하고 그 조망권 싸움이 계속 일어난 것 같고, 고층으로 갈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30 강주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주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주거 공급 정책을 발굴할 것이며, 아파트 공급 과잉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뭐 하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참, 이게 동산 같은 경우는 즉시 이게 대응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즉시 대응이 안 돼서 이런 그 현실에 대한 불이치는 계속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선동에 1%를 위한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남구 봉선동 제석산 자락 아래 170에서 320제곱미터면 얼마나 큰 건가요? 완전 대형 평수네요. 펜트하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주 봉선동 프리미엄 수요층을 위한 고급 주거시설 봉선동 3603인가요? 3603인가? SSAM 3603에 들어서는데, 미래개발 3에 따르면 강주 남구 봉선동 603에 들어서는 봉선 S3 603인가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S3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봉선 3 603 전용면적 170부터 326층으로 해가지고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1개동 22세대 구모입니다. 우수한 학군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알려진 봉선동에서 이제 외부 외관부터 차별화를 둬서 크루즈를 모티브로 설계했으며, 세라믹 패널, 세라믹 루비, 고급 외장재를 사용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복층형 펜트하우스와 단층형 와이드하우스 등 입체적 설계와 2.7m의 높은 천장고, 남향 위주의 단지 설계, 파노라마 조망까지 쾌적성을 물론 감각까지 주공간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네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는데, 최초로 시도되는 쉐이드별 프라이빗 영화관, 골프백 보관 다용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창고,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 호텔급 서비스를 쓰는 카페 라운지를 제공하고요. 세대당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제공해 편의성을 더했고요. 옥상 정원 등 높고 쾌적한 적용 설계로 숲에서 온 듯한 에코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보안에서는 CCTV,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통합 경비 시스템, 세대 방범 기능, 비상호출 시스템, 첨단 시스템들이 갖추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홍보관은 재성로 104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062-652-0603 이렇게 문의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최두리 기자님이 보내온 기사입니다. 있으신 분들만을 위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강주 오피스텔 소득 수익률 8.8%, 전국 최고라고 그러네요. 전국 평균 5.46%보다 높아 서울 4.86%의 1.6배, 강주 오피스텔 평균 월 임대료 33만원, 전국 절반에 불과하지만 매매 가격은 서울 2억 2,700만원에 비해 29%, 거의 뭐 4분의 1 가격 정도 되죠. 서울 가격에. 정말 이런 정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주가 소득 수익률은 같은 기간 서울에서 4.8%, 1.6배 많고, 서울은 세종시 4.42%, 전국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고요. 이어 경기 5.34%, 울산 6.1%,
부산 6.29%, 지방도시 6.47%, 인천 6.5% 등이고요. 광주시가 오피스텔 평균 월 임대료는 33만 1,000원입니다. 전국 평균 64만 6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76만 9천원, 비교해도 43%에 그쳤습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서울 평균 2억 2,700만원의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광주시는 6,376만원으로 서울 대비 불과 28%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 다음에 광주 아파트 비율은 전국 지금 1위랍니다. 전남은 단독주택가 1위이고요. 전국 주택 유형 비율 중 아파트는 광주, 단독주택은 전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우 아파트가 주택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요. 대전광역시가 73%, 울산광역시 72%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파트 비율이 32% 가장 낮습니다. 단독주택은 전남도가 49%로 비율로 가장 높고 뭐 이런 소식입니다. 광주는 너무 아파트를 사랑한가요? 어쨌든 광주 오피스텔 수익률이 8.18% 전국 최고고요. 또 이제 이것에 대한 이면도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만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죠. 그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차 수익률이라고 하나는 자산 상승 수익률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자산 상승에 대한 것을 굉장히 또는 자산 가치 하락 방어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와도 좋다. 나는 자산의 안전성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에다 이렇게 투자하신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또 최고지만 수익률이 높으면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공실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광주 관련 소식을 마치겠고요. 물건 접수 많이 희망합니다. 급매물, 전속중개물건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전속중개물건으로 주면 아주 집중적으로 더 전속중개물건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